줘봐. 아유, 돈이 좋긴 좋아. 스타트 간 거야? 잠시만요. 각도만 한번 보고. 준비해. 살짝만 옆으로 가시면 돼요. 딱 저스트여서. 아이고. 아유, 마스크 벗고 머리 좀 눈나고. 자, 하나, 둘, 셋. 스타트 한 거야? 네네, 녹화 중이에요. 자, 진짜 간만에 인사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저 혼자는 인사는 많이 드렸는데 뭐 이따가 팟캐스트 버전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석 달 동안 이제 멤버들이 번갈아 가면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더라서 그건 팟캐로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8만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채널이 거의 뭐 무슨 뭐 종북 좌빨로 찍혔나 봐. 그러니까 우리 둘 빼놓고는 잘 얼굴 안 드러내려고 거의 그래요. 한 10년째 그러지 않나요? 네, 나름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걸릴 것도 없고 세금 열심히 잘 내고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뭐 저희 더치아라 TV는 이제 뭐 팟캐스트 시절서부터 진짜 찐 팬이시고 뭐 국내 투어는 물론이고 예전에는 일본 고시엔 투어도 가신 적이 있고 올해 9월에는 또 MLB 구장 투어도 가시고 뭐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쓱 얘기하자면 진짜 힌트만 드릴게요. 작년에 대구에서 큰 사건 하나 있었죠. 예, 그것도 주역이시기도 한 분이시고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이모 씨 모시고 한번 대구와 관련해서 두 개만 딱 그러면 20분이에요. 자, 음성. 자. 네, 안녕하십니까. 그 야구 팬들 저희 삼성 팬들 사이에서는 이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저 이단아죠. 이단아라 불리고 있고 조금은 겉도는 그런 팬층에 속하고요. 예. 그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땐 제가 좀 눈에 까실 겁니다. 그렇지. 쓴소리를 너무 많이 한 편이라서 졸라 눈에 까시죠. 그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실 거라 믿고 멀리서 왔습니다. 리스펙트 36입니다. 저기 니가 다 말해. 그러면서 얼굴을 예, 모르겠어요. 뭐 저희 그 이제 앞으로 게스트용으로 그 스키 마스크 같은 거랑 구매하시는 건 어때요? 그럼 그래야 되겠다. 그거라도 쓰고 나오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곡을 쓰던가. 가면 이런 거 좋습니다. 가면. 다들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네, 저희는 좀 화려하게 레이 미스테리오 가면 같은 거 화려한 거. 아니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건 그 V4 벤테타 가면이죠. 예. 아니 너무 뭐야 좀. 근데 그거 식상하니까. 너무 좀 많이 해갖고. 아무튼 괜찮네요. 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마침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난 좀 신기한 게 삼성은 감독도 바뀌어 사장도 바뀌어 근데 단장은 왜 안 바뀌어요? 되게 모든 삼성 팬들이 대다수가 똑같은 물음을 물으시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이렇게 본인 추정해봐. 근데 저는 문득 그 어제 수서 이제 이렇게 서울 올라오다가 생각이 든 게 홍준학 단장님께서 친척분이 홍라이 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기까지 가요? 순간적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 이분은 정체가 무엇이며 진짜 이상해. 대표이사도 바뀌어 감독도 바뀌어. 지금 대표이사가 구단주 겸 대표이사잖아요. 그죠? 뭐 근데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제1위에게서 이제 은퇴하시고 뭐 어디서 뭐 삼성카드에서 은퇴하시면 마지막 노선을 삼성 라이온즈로 이렇게 오시는 그렇지. 옛날에 LG 롯데도 그 LG IBM 출신, 뭐 롯데 칠성 출신 이거랑 똑같은 거지. 서비스 센터 출신 뭐. 사실 뭐 누가 됐다고 사실 그렇게 관심은 없고요. 저희. 근데 좀 신기해. 어떻게 그 양반만 안 바뀔까? 그렇다고 해서 또 항상 좋은 쪽으로 수면에 드러나진 않는 편이시잖아요. 항상 일을 별거 아닌 일로 크게 만들어서 언론에 노출되시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스케치북 사건이 아닙니까, 그죠? 사실 근데 스케치북 사건도 그 원래는 팬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팬들 사이에선 허사명 감독에 대한 신뢰가 너무 무너져 있었던 시기였고 13연패라는 구단 최초의 그런 소모적인 그런 역사를 썼고 그 여론이 악화되던 중에 이제 구단에서도 사실은 팬들의 동향이 이런 걸 대충 알잖아요. 알겠지. 언론에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언론 인터뷰도 나오고 막
뭐 트럭 시위 이런 것도 팬들끼리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뉴스 이제 언론에도 다 나오다 보니까 구단에서도 그런 걸 이제 예의주시하던 와중에 또 이제 그런 비슷한 유의 그런 시위 관련된 그런 흐름을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주말에 트럭 시위가 있을 거라는 예정을 안 상태에서 이제 입장하는 관객을 통해서 스케치북 검열을 하신 거죠. 다. 아니, 진짜 난 지금도 어이가 없네. 그 현수막도 아니고. 그 LG는 옛날에 현수막이 이슈가 좀 되긴 했었. 난리 났었죠 그때. 현수막은 외야에다가 펼치니까 뭐 그것도 말은 안 되는 겁니다만 그럴 수 있다 쳐. 아니 스케치북 펼쳐봐야 뭐 거기서 마스 게임 합니까? 카메라가 잡잖아요. 카메라가. 아 진짜. 그러니까 나라면은 차라리 카메라 팀에다 협조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로 검열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더 일이 커진 게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 이제 애들한테 이제까지 다 일일이 다 그러니까. 뺏어갖고 이렇게 뭐 뺏어다 보내주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합을 야 일로 와봐 맞춰보면 이러면서 다 뒤져본 거죠 그럼. 팬들한테는 갑자일지 모르겠지만 방송국조차 컨트롤할 능력이 없었단 얘기지. 그렇게밖에 정리가 안 돼. 방송국이랑도 협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힘이 없는데. 약간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모냥 빠져 보였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직 미신 같은 거 그 중요시 대처가 참 웃겼던 게 그런데도 아직까지 자리 보존을 하는 건 신기해서. 대처가 그 스케치북 검열이 지역 뉴스에도 나왔었거든요. 뭐 이제 인터넷 뉴스에도 당연히 나왔었고. 근데 그에 관한 사과문을 공식 홈페이지 한 2주인가 3주 뒤에 올립니다. 맞아. 되게 늦게 올렸어. 그러니까 안 올릴 거면 안 올리고 그냥 그럴 것이지. 차라리. 아니면 빨리 사과를 하든지. 그걸 2주 뒤에 3주 뒤에 올렸다는 것도 사실 좀 공색하죠 사실. 삼성라이온스에도 검사 출신이 있나? 대응하는 게 보면 어떻게 똑같죠, 그죠? 이래서들 출연 안 하나 보다. 뭐 그러니까 보면 일을 한 번 사과하면 끝나는 일이 그러니까 이제 적기에 할 그걸 하나도 못 한다 이거죠? 항상 키워서 욕을 먹게끔 사과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 사고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작 그래놓고 쓸 거 다 쓰고 할 거 다 하고 욕은 오지게 먹고 그런 캐릭터들이 있긴 있죠. 뭐 그거는 이제 작년에 하도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이단이라고 자꾸 얘기했었던 이유는 뭐 이상한 걸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야구관이 그러니까 이단이야. 야구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저도 지방 팬님들을 만나면 많이 느끼는데 약간 어떨 때 보면은 좀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우리 지방은 우리 팀 뭐 이유도 묻지도 따지도 말고 좀 나쁘게 말하면 내로남불적 성격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라파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수도권이라든가 타구단 팬들이 원정에서 구경하고 싶다라고 하는 구장 중에 NC파크하고 라팍이 항상 그 순위권 안에 들어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팍에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어떤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건 제가 그러니까 본인의 주관적 네네. 느낌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잠깐만요. 근데 워낙에 일본 투어는 이미 했고 미국 투어도 할 사람이니까 이게 더 객관적일 수도 있지. 그런 차원에서 그쵸.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근데 그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일본도 제가 2개 구장을 가봤는데 사실 시설적인 면에서는 사실 오히려 우리나라 구장이 더 나은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치. 일본은 고시엔 같은 경우는 그 구장이 몇 년 됐는데 특히 고시에는 자리가 너무 협소하니까 일반 뭐 이렇게 보통 관람석 의자보다 사실 한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벌 받는 거의 것처럼 이렇게 각 잡고 있어요. 좁아서 와야 되는 이렇게. 구장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근데 보통 외야나 뭐 이렇게 내야 할 것 없이 되게 이게 협소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런 건 없으니까. 자리의 불편함 이런 건 기본적인 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사실 MLB 구장도 저희가 뭐 중계로도 보고 뭐 일본 야구도 뭐 간접적으로 접하고 뭐 다 하지만은 인프라가 사실 예전만큼보다 훨씬 좋아지긴 했잖아요. 근데 정작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가 아닌 다른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 디테일한 면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문제점들이 많아 보이더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뭐 다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 제한은 있고 대표적인 거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예. 첫 번째로 저는 가장 이렇게
거슬렸다고 하기 좀 그런데 저는 야구장에서 네. 앰프 소리가 왜 그렇게 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저도 좀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제 너무 커. 네, 누가 뭐 다른 모든 팬들이 다 그런 생각 하시지 않겠지만 근데 랍하기 좀 많이 큰가요? 네, 그리고 아니 그거부터 랍하기 좀 많이 커요? 앰프 소리가? 저는 모든 구장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느껴보니까 가봤으니까. 저는 유난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앰프 위치나 뭐 데시벨 차이는 물론 당연히 차이가 있겠고 앰프 위치나 이런 것 소형 앰프들도 보면은 자 여기서 잠깐만. 이 어차피 소리로 먹고 사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용역업자입니다. 같은 음향이라도 위치가 어떠냐 이런 것도 차이 되게 크죠. 들리는 위치가 달라지면 그 느껴지는 볼륨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아프다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오페라하우스나 이런 데서 그 소리 그런 울림이나 것도 다 이용하는 거 그 아니야? 반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앰프를 사용하고 옛날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앰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말로 하는데도 이렇게 울려서 들리게 하는.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인체공학적인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응원단장의 실력이 떨어지면 마이크를 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LG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응원단장에 따라 그 이유도 좀 네. 있지 않을까요? 그건 뭐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니까요. 사실. 이건 느낌은 그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예. 저는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세알려봤어요. 앰프 대수를 자 세하려는 이제 헤아려 네. 세어. 예. 세어봤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 근데 라이온즈 파크의 앰프 대수가 48개입니다. 많아요. 48개요, 48개. 근데 좀 많은 거 아니야? 크기도 근데 대형 앰프, 크기만큼. 응원 단상 앞에 있는 앰프, 천장에 달려있는 대형 앰프, 네. 소형 앰프, 관중석 앰프, 소형 앰프 다 합치면 48대예요. 그럼 그러면 그 중에서 본인 생각에 가장 어떤 직관 내지는 이렇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데 방해되는 건 대형이에요, 중형이에요, 소형이에요? 그래서 외야를 가잖아요. 외야를 가면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해서 외야를 가보면 비슷해요. 그 목적으로 네. 올린 거예요. 그리고 앰프 소리가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응원 문화 때문에 오는 사람도 많으니까 크게 하는 거 알겠어요. 크게 하도 돼. 그러면 응원단 주위에서만 크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근데 그리고 그거를 이벤트성 전국을 관련 다 있을 들리게 때는 그럴 때도 같이 뭐 크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니, 다 그리고 감안을 하죠 사실은. 그 스피커마다 사실은 다 컨트롤이 돼 있어. 컨트롤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걸 일부러 올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네. 경기 보통 그러니까 이 경기장 어디에서든. 어디에서든 커요. 어디서든 네, 크고. 그 목적으로 올린 거니까. 근데 어디서든 들릴 수 있도록. 근데 이건 되게 무식한 방식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응원 크면 전체 다 크게 키우는 거야 그냥. 네. 모든 구간 요소마다 다 같은 이게- 아 디테일이 그러니까. 그것도 네. 디테일인 거야. 그리고 디테일이잖아요. 육성으로 커버가 안 되면 볼륨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근데 왜 육성으로 카드가 근데 안 육성 얘기를 하시는데 육성 응원이 오히려 더 좋다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 그게 육성이 안 될 때 커버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앰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니 오히려 좀 반대이지만 이글스는 너무 육성만 해서 또 난리잖아요. 거기는 육성이랑 호루라기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원 단상 응원석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크게 듣고 그냥 그걸 감안하고 예매를 하고 가시는 거니까 크게 해요. 하면 돼. 그리고 이벤트성 관련해서 뭔가 알려야 될 때는 뭐 그것도 같이 크게 틀면 돼요. 솔직히 랍하기 좀 심한 것 같긴 하나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량 떨어지는 응원단장일 때 있어요 분명히 그죠? 옆집 니네 말한 거 인마. 그리고 네. 또 그렇게 스피커라는 게 사실 그것도 음향 예술인데 그냥 올릴 때 다 올리고 내릴 때 다 내리고 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방법을 그거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단 크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야구장에서 커야 하는 소리는 와일드 피치입니다밖에 없어요. 사실 와일드 피치입니다라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컬볼 들어갈 때 삐삐 하는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오히려 난 옆집 응원 중에 제일 특색 있고 좋은 건 암소한쌍 응원이 제일 나아. 차라리 그거 이제 안 하지 않아요 거의? 근데 차라리 이게 그건 개성이라도 있지. 근데 사실 모든 팬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아는데 저도 그 차에서 말씀드린 예. 거예요. 근데 너무 이건 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아까 48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세 본 것도 대단하다. 아니, 저는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싶어서 일부러 세 봤어요.
근데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나 같으면 새에다가 헷갈려. 이씨, 안 새. 보면은 요즘에 구장에 식당이 이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죠.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장 바로 머리 위에 마주보게 앰프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네. 밥을 먹는데 바로 앞에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퍼져나가는 식이 아니라 네. 우리 관중 앉아있는 쪽으로 소리가 그러니까 마치 소리가 외부로 그냥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소리가 스파이크 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구나. 목적이 그건 거예요. 그냥 안내용으로 약간 인터폰 달듯이 이렇게 달아놓은 건데 그냥 아무튼 좀 커야 되니까. 아니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별걸 갖고 다 꼬투리를 잡는다 이럴 수도 있겠으나 진짜 같은 경기를 보러 오더라도 저도 약간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그 잠실구장에서 그 햄버거 1,500원 하던 시절 소주 1,000원 그때 소주가 있었어요. 예. 그때부터 봤던 사람이니까. 근데 왜 항상 포수 뒷자리를 갔냐? 집중해서 보면 이거 제일 좋았거든. 그렇죠. 지금 그 얘기인 거야 이게. 네. 한 세월로 따지면 한 30여 년 뒤에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어차피 야구장 크기는 다 비슷할 테니까 다른 구장 앰프들도 대수는 비슷할 거예요. 그걸 대정도의 어떻게 할 거야. 활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막 귀가 아플 정도로 너무 크게 들린다라는 피드백이 나온다는 건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없어. 볼륨을 맥스로 올린 거예요. 그래. 네. 자 그러면 뭐 이전 그렇고 네. 시간 전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나머지는 파케 버전으로 돌릴게요.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시설적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앰프 말고 또 네. 시설적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거 아닌 걸로 꼬투리 잡는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 모르나 아니 원래 별거 아닌 거 네. 키우는 게 저의 일이에요. 예. 이거 걱정 사진을 마시고. 한번 띄워주세요. 나중에 혹시나 이게 저한테 방송 만약 하게 보내주시면 되면, 제가 예. 삽입할게요. 간접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예. 이게 야구장 바닥이에요. 아이고.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야구장 이게 벽면이 이렇다고 다. 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49장 갔냐? 어이씨 짱인데? 저는 사실 눈을 의심해요. 아 이거 이따 꼭 보여주세요. 맞아요. 저는 폭탄 맞은 줄 알았거든요, 야구장에. 이 지은 지 2016년에 개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년째 뭐 이렇게 접어드는데, 이건 약간 부실시공 아니야? 7년째 접어드는데, 마감 공사 대충. 아니 한 뭐 거 같은데. 사람이 많으니 뭔가 그런 데미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이걸 찍을 때까지 거기에 그대로 내버려져 있었다는 게 문제인 제가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네. 근데 기존에도 비시즌에 사실 비시즌에 보수공사도 보수해. 하고 다 하잖아요. 어. 근데 혹시나 해서 제가 뭐 전면적인 대대적인 공사를 위해서 일부러 기다린 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걸 뭘 대대적으로 기다렸다. 아니 그거 뭐 한 40년 전 잠실 야구장이나 그렇게 해요. 잠실 근데 저는 야구장이나. 너무 방치되어 있다는 게 너무 보이니까 네, 이건- 그러니까 네. 너무 방치돼 네.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든 거지. 근데 이게 가려진 이유가 사실 삼성 라이온즈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성적에 팬들이 모든 시선이 다 돌려가 있었습니다. 단장은 뭐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성적은 네. 뭐냐. 사실 뭐 구장까지 뭐 디테일하게 생각하시는 팬들이 잘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야구장 가면 소리 크기랑 이런 게 보이는 거야. 아니 그거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네. 아니 그럼 뭐 성적 안 좋은 팀 뭐 구장 붕괴될 때까지 냅둬?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냥 말이 해체해지 그 구장을 해체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시민구장 시절에 H빔 구장이었지 않습니까? 난 오히려 그게 진짜 HB는 계속 세워져 있어. 그 붕괴 막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때는 시설이 워낙 열악하니까 뭐 심지어- 시설 관련해서는 솔직히 팬들이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오승환 300세이버도 축하하다 보고 전광판 위에 한테 불 나갖고 소방차 오고. 그랬죠. 예. 오승환 불 꺼라. 오승환 벙쪄갖고 이러고 있고. 근데 지금 개장하고 이제 7년째 접어드는 시즌이잖아요. 신축구장이고 예. 너무 방치되는 게 너무 보이니까 구단에서는 과연 성적도 안 나는데 시설 관리 부분에서도 이렇게 그냥 아니야 동떨어져 있어요. 신경 안 썼던 네. 거야. 그렇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기자분한테 제보를 했어요. 이거를 사진을 다 보내줬거든요. 결국 뉴스를 내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보수공사로 새로 했다는 걸 또 구단에서 또 뉴스를 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안 한 거야? 올해 비시즌 기간에 이제 보수공사를 했죠. 그 관련된 뉴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비시즌까지 공사를 했으니 이제 올해는 가보면 뭔가 달라져 있을 거라는 기대는 있죠. 네. 확실히 그렇게. 그러면 이 사진이 언제 찍었던 거예요? 작년에요. 작년에 제가 계속 모았어요. 하나하나. 아니 그럼 진짜 하자를 모아놓고 있었나? 근데 그럴 근데 리가 이전에 없어요.
개장하기 전에도 사실은 부실공사 관련된 문제로 사실 지역신문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자, 그러면 뭐 나머지 얘기는 저희 또 파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튜브라도 안 여쭤볼 수가 없죠. 그래도 어쨌든 푸른피 삼성 팬이니까 어떻게 봐요? 올 시즌? 사실 FA 보강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솔직히 홍 단장님한테 일을 나는 뭐 이렇게 요구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하고 싶은 건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일부러 선수들이 못하는 건 아닌 걸 아니까. 근데 몰라, 팬들 구자욱은 모르겠다. 일반 팬들이 봤을 때는 농담이에요. 일반 팬들이 봤을 때는 야 성적도 안 나오는데 단장은 뭐하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허삼영 감독에 대한 신뢰감이 전 전혀 없었던 사람으로서 박진만 감독에 대한 신뢰는 무한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될 거니까 박진만 일단 신뢰해 보겠다. 네, 그건 아, 근데 박진만을 성적으로 믿어보겠다. 뭐 이렇게 자, 뭐 그러면 하긴 진짜 이게 어렵겠어요. 엔딩이죠. 얼마나 믿어볼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그러니까 뭐 기간. 올해는 당연할 것 같고 네. 몇 년 정도. 그래도 한 3년? 기간을 왜 제가 생각을 안 하냐면 허삼영 감독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던 걸로 3년을 봤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기승전 허삼영 네, 저는- 홍준왕이구만. 아,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뭐 선수들 뎁스도 알고 전력을 팬들이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더 압력을 가해서 팬들 요구대로 뭐 성적이 나야 된다. 너 몇 년 동안 안 하면 너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뭐 선수 몇 명 오니까 올해는 한번 노려본다라고 말하는 기자보다는 제가 볼 땐 팩 빼놨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실을 좀 즉시한 상태에서 바라봐야 저희 팟캐스트를 하시죠. 예. 얼른 끝내고 예. 자, 허삼영 그 감독 시절에는 솔직히 아니 뭐 원래 거의 이래. 예? 거의 수렴청장이었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치는데요. 네. 제가 엔딩 멘트로 하나. 이분이 팟캐 때 저희 녹음에 출연했고 6명이 10승 하시던 그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11승이더라고요. 예. 좋았어. 유튜브 체질이구만.